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삼척과 강릉, 동해로 확산된 산불이 주말 내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장 3,000배에 달하는 산림과 100여 채의 건물이 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수백 명의 주민이 밤잠을 설치며 대피소에서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산불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은 채 여전히 번지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진화 헬기가 투입되고 수천 명의 인력이 밤낮을 가리지 않은 채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면서 헬기 투입이 분산된 데다 건조한 기후 속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요 놈이가 덕구 온천이래요. 덕구 온천 옆에서 불 바라지가 아니요. 그래 그게 일로 지금 타고 넘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야지. 여기서 못 잡으면 그 잡을 수 없다니까 이제는. 산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현재까지 집계된 삼척과 강릉, 동해 지역 산불 피해 면적은 2,481헥타르. 축구장 면적의 3,474배 크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택과 창고 등 100여 채의 건물이 탔고 주민 수백 명이 집을 떠나 대피소에서 연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집이 불에 탈까 노심초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1년간 걸쳐서 새로 집을 지었는데 똑같은 불이 발생해서 지금 집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피신을 안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똥이라도 치면 불을 꺼야 되니까 그래서 대피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 그럼 잠도 하나도 못 주무셨겠네요. 지금 여기서 계속 내다보고. 계속 지금 잠을 못 잤어요. 산림당국이 불길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악조건 속에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울진군과 삼척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고 강릉과 동해 등 다른 피해 지역도 추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 옥계 산불을 낸 것으로 지목된 방화 용의자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치를 이용해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동해안과 마찬가지로 영월 지역 산불도 사흘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세가 험해 진화 인력 투입이 어렵고 바람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상황이 위중한 동해안 쪽에 집중돼 방화선을 지키는 게 최선인 상황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영월 산불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발 920m 운교산 자락에 산세도 험한 까닭에 진화 인력 배치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영월 지역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초속 9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데다 메마른 산림에 쉽게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인 880명을 투입했지만 방화선을 유지하는 정도라 산불 진화 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 작업이 진행됐던 지난 사흘간 가장 많은 9대의 헬기가 투입됐지만 큰 불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좌우로 지금 불이 좀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선이 넓다 보니까 진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좀 헬기도 많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진화 헬기 11대 가운데 일부는 강릉과 삼척 산불 현장으로 투입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동해안 쪽 울진 쪽에 그쪽에 좀 피해가 더 커가지고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됐어요.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대피했던 3개 마을 주민 50여 명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언제 또 민가 쪽으로 불길이 번질지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피해 면적은 169헥타르로 축구장 236개 규모. 산림과 소방당국은 다시 날이 밝는 대로 헬기 10여 대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인 산 주변 농가에 대한 조사를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울진과 삼척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같은 시기 산불이 발생한 강릉과 동해 지역에 대해서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똑같은 시기에 발생한 재난 피해에 차이를 두는 정부의 처사에 성토하며 동해와 강릉, 영월, 산불 피해 지역을 모두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옥계에서 동해까지 번진 산불로
강릉과 동해 지역 산림 4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며 시설물도 100여 개 이상이 피해를 봤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것은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족들에게는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뒤 아이를 돌볼 곳을 찾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교실이 학부모들의 기대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초등 돌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처음 있는 연구입니다. 강원도에 적합한 초등 돌봄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600명의 초등 학부모들에게 설문을 돌렸더니 77%가 초등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집 근처에 이용할 만한 기관이 없거나 이용 자격과 조건이 까다롭고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학부모들은 돌봄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특기 적성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이나 영어 수학 심화 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바랐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등 799곳의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률은 23%에 불과합니다. 특히 학기 중 평일에는 12%, 방학에는 16%의 어린이들이 어른 없이 혼자 있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원도 여성연구원은 공급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질 높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돌봄 운영기관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이용자를 위한 접근 창구 통합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도들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분절적이어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사실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 맞는 온종일 돌봄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 수요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서비스 운영 주체로 도시 지역에는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형, 농촌에는 마을 자치형 돌봄 교육 공동체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도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5천 명대를 기록하며 내일쯤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지역별 확진자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원주 1,418명, 춘천 1,236명을 비롯해 강릉 660, 동해 311, 속초 309, 삼척 229명 등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96,468명입니다. 춘천, 원주에 이어 강릉에도 새학기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별도 PCR 검사 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8일부터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 앞 주차장에 학생, 교직원 별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신속 항원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새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춘천 강원체구와 원주 따뚜 상설 전시장, 강릉 원주대 치대병원까지 3곳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했습니다. 수영대회 유치의 필수 요소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던 원주시의 50m 수영장 건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원주시는 태장동 옛 캠프롱 미군 부지 내 50m 수영장 건립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비와 시비 3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캠프롱 부지에 6,200제곱미터 규모 50m 8레인 등을 갖춘 수영장 건립에 나섭니다. 그동안 원주에서는 50m 수영장이 없어 정식 수영대회를 열 수 없었고 강원권역 수영선수 육성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막판 유세 총력전을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선대위는 공식 선거운동 마감 시점인 모레 자정까지 잠들지 않고 새벽 시장과 거리 인사 등을 진행하는 무박 3일 유세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희망배달유세단은 춘천과 화천을 순회하며 막판 지지세 결집에 집중합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릉에서 속초, 고성, 양양을 거쳐 춘천을 끝으로 다당제를 바꾸는 소신 투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원주시 단계동 아파트 입구 주변에 대통령 선거 벽보가 땅에 떨어진 채 발견돼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비를 마쳤습니다. 원주 선관위는 최근 거센 바람에 벽보나 현수막이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특별한 훼손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횡성에서 80대가 선거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지금까지 2건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도 자체적으로 선거물 훼손 혐의로 6명을 붙잡았습니다. 올해 초 저조했던 도내 오징어 어획량이 여전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집계된 도내 오징어 어획량은 40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평년 수준보다 68% 줄었습니다. 어획고도 31억 원에 그쳐 지난해와 평년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강원 동해안의 수온이 낮아 오징어 어군이 남하하고 있다며 조업 활동이 당분간 한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